일단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거든요. 네. 양복 차림에 빨간 넥타이. 그렇죠. 뭘 헤어스타일도 좀 풀 세팅된 느낌. 네. 박 실장님보다 더 풀 세팅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분장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풀세팅 될 수가 없습니다.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다 부인을 했는데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까요?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답변을 요약해 보자면 문건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다.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한 사람은 없다. 이거 같아요. 난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 왜 책임을 미룰까? 구치소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큰일을 저질렀구나. 자칫 잘못하면 탄핵 심판이 인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내란죄로 내가 처벌을 받게 되고 우두머리 수괴가 된다면 나는 진짜 사형이나 무기징역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나의 형량을 낮춰야지. 나는 수괴가 아니야. 김용현이 수괴야. 이런 식으로 책임 밀어야지. 이러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김용현이 구속당해서 상황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야, 당신 네가 했냐 내가 했냐 이거 확인해 봐야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한 나쁜 짓에 대해서 바로 까먹는 못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방어기제가 작동됐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내란의 핵심 정황인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라라는 부분,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부분, 또 포고령 이런 것들이 핵심 증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몰라, 내가 한 적 없어라고 다 이제 거짓말로 얘기하는 건데 실제 그 거짓을 믿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곽종근 예전 특전사 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저 얘기를 들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 지시를 그날 당일도 국회에서 전화로 받아서 비아폰으로 받아서 정말 안절부절 따르다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돼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시킨 사람이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이건 멱살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얘기를 면전에서 듣는다면 돌아버리겠네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참으로 이거는 이진우 사령관이나 곽종근 사령관과 대질신문을 시키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충성심을 발휘해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관제에서 술 몇 번 얻어먹었다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조특위죠.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제 대통령에게 종이 한 장 받은 게 맞다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는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증언 거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종이를 그 자리에서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혼자 준 것도 아니고 모인 자리에서 줬는데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기재부 장관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한테까지 쪽지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제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준비했다. 각 부서별로 할 일까지도 다 정해준 것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정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정신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준 문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이거 뭐지? 라고 해서 들고 나오는 게 맞지. 이런 큰일 났네. 슉 그냥 놓고 나와요.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떠한 혐의나 범법에 대한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 입법기구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라라고 했던 최상목 대행이 기재부 장관 시절 받았던 쪽지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추정컨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예를 들어 이럴 경우 계엄을 할 경우 여기에 관련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적극 충분히 확보해라. 라는 걸 하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그럼 네가 안을 짜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김용현 장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안을 정말 세 줄 딱 써놨겠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하진 않았고 대통령의 감수와 결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대통령이 뭐 워낙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좋네 하고 그냥 넘어갔고 그러니까 결정은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문건을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 측에 그래서 대통령 본인 또는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대통령이 모르겠다고 해서 문건 자체가 남아 있잖아요. 이건 김용현 장관 얘기도 그렇고 본인이 그냥 결정해서 본인 최종 결정 하에 만든 문건은 아닌 맥락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한다고 해서 그럼 당신이 한 게 아니군 이라고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지시 또 최종 결정하에 이루어진 문건이다. 조태열 장관이 받았다는 문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형식에 불과하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뭐 옛날 거 베끼다가 뭐 좀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했다가 반박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김 전 장관 측이 검찰에서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막 관련 법정 찾아봤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측근이 김 전 장관이 이 포고령 1호의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을 부수를 하고 그래서 망치로 부쉈다는 거잖아요. 이게 형식적이고 별로 뭐 집행할 의사가 없었던 포고령이라면 왜 망치로 부수기까지 했을까요? 다른 감춰야 될 다른 문서들이 있는 거죠. 다른 계획서들이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에 이 계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어떻게 계엄을 진행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계획서,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그 노트북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그냥 포고령 작성 과정을 감추기 위해서 노트북을 버린다? 그것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감춰야 될 중요한 문서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형식에 불과하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헌재 심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다 본인 합리화시키고 내란죄 이제 수사나 재판 과정 중에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 지금 모른다, 거짓말이다,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시 그 사령관들 증언에 의하면 이 자식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다 싹 잡아들여 막 그랬다라고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가 아니라 포고령은 사실 집행이 됐습니다. 12월 3일 날 11시 반쯤에 포고령이 일단 11시 기준으로 그렇죠. 포고령이 발표가 되고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했잖아요. 이들이 당시 현장에 들어갔던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뭐 특전사 사령관의 지시 또 대통령의 지시도 있겠지만 명문 규정으로는 포고령이에요. 포고령에 따라서 자 포고령이 이렇게 나왔으니 정치활동을 그만했는데 국회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네 가서 막아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포고령은 뭐 집행할 계획이 없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계엄 기간 동안에 집행됐다고 봐야 되고 국회 난입한 사람들이 포고령에 따라서 난입해서 본인들의 그 어쨌든 잘못된 해석이겠지만 잘못된 규정을 잘못된 해석이지만 본인들의 논리상으로는 이분들은 포고령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가서 체포하고 막으려고 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대표를 만나서 한동훈 대표가 왜 저를 체포하시라고 했습니까? 그때 한 말 있지 않습니까? 포고령을 위반했으니까 그렇겠지.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잡아놓고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건 말이 안 되죠. 그 사실은 어제 탄핵 심판에서 가장 입장이 좀 바뀐 부분이 네.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라고 했는데 발언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체포된 직후에 공개한 그 장문의 손편지에서도 막 증거 굉장히 많다, 너무 많다, 부정선거의 증거, 뭐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 다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고, 그럼 증거가 그렇게 많으면 사실 헌재 심판에서 내가 받은 얘기, 정보 다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야라고 말을 바꾼 이유가 뭔가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제출을 했겠죠. 없으니까 본인도 의혹만 있고 유튜버에 증거 다 있는데요. 잘 정리된 거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헌재 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체포당하기 전과 체포당한 후에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영상 편지, 손편지 쓰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처벌 안 받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거짓말과 사실이 아닌 말을 하려고 한다. 해야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헌재 심판 계속 나오신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자기 합리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내란 수괴가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정신인 척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고 실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랜 율사의 몸에 밴 습관, 부정선거 예를 들어서 뭐 종이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걸 법정에서 얘기해봐야 이건 증거로 채택이 안 되고 내가 미친 사람 취급당할 수 있겠군. 이라는 생각을 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체크 차원차 간 겁니다라고 최소한 법정에 맞는 용어로 제정신인 척 얘기했다. 이거는 탄핵 심판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전 회사에서 다른 팀에서 팩트체크하는 걸 하고 있었지만 총으로 야구방망이로 팩트체크하는 거는 금시초문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권력자의 독재자의 자유민주주의구나라는 생각을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변론에서만 해도 그 주한미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체포했다는 인터넷 매체 기사 인용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길게 얘기하면서 재판부에서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라고 제안하기까지 했어요. 선관위도 아니라고 했고 심지어 주한미군이 나서서 그 트위터죠. SNS에 완전 거짓이다. 이거 아니다라고 SNS에 아예 공식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렇게 공식 입장 내는 경우도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잘 정리된 유튜버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고 진실로 믿고 있었다. 망상의 세계에 계속 빠져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잖아요. 이게 하나 그거 기사 클릭하면요. 그 기사가 맞아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튜브 주장들이 또 계속 또 떠요. 그러면 이제 맞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측의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보면 하여간 사실이 아닌 거짓의 세계에서 혼자 자기 최면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망상이지, 망상 속에 뭐 어떻게 이게 망상에 계속 살고 뭐라고 있는 얘기해. 걸로 봐야 되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외계인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조금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데 이분들은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확인될 수 없는 사실. 왜 그러냐면 아직 나오지 않은 외계인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확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데 지금 부정선거를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다 확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분들에게도 제가 이거는 좀 입증을 해서 당신들한테도 안 좋으니 의문을 가진 분들 다 모여라 해서 어떤 아주 강력한 조사를 하면서 통해서 입증을 해줘라.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수를 이들의 목소리를 계속 작은 수로 만들어야 되는 원래 이제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여권의 지도부나 주류 세력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권성동, 권성동, 권영세 등 지도부들은 오히려 이들을 부추기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그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 보낸 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유튜버도 대한언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대한언론에게 명절에 인사차 조금만 선물하는 거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비난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한 600여 명 정도에게 이제 설 선물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보내고요. 당직자들에게도 보내고 본인 지인들에게도 보내고 그래서 총 한 600여 명 정도에게 명절 선물 같은 걸 보내는데 어쨌든 저는 관행적으로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 그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뭐 지지를 표하는 그런 식의 선물은 또 다른 정치적인 오해를 날 수도 있겠구나. 또 선관위에서도 이것은 뭐 선거법 관련된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조심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논란이 됐으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냥 해명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됐지. 여기 또 말을 하나 또 보태셔가지고 이렇게 또 비판받으시고 지금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뭐 선물 김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또 명절 때 인지상정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또 정치적인 과한 비판과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뭐 일단 말 자체로 유튜버는 대한언론이라는 표현을 보면 예를 들어 기성언론,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 저널리즘을 구분지어서 따로 하는 거는 지금은 좀 낡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뉴스 바사작도 유튜브 온리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튜버는 유튜버, 예를 들어서 뭐 기성언론은 기성언론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냥 그건 하나의 양태일 뿐이고 이제 나간다면 과연 기성 언론이든 유튜브든 어떤 내부의 법칙 또는 내부의 태도를 가지고 뉴스를 전하고 또는 보도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일부 유튜버들의 특성은 지극히 편파적이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거기에다가 극우 유튜버들은 음모론이나 망상 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뭐 타인에 대한 배려, 공공선 이런 것들을 모두 배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폐해가 드러나는 건데 일단 뭐 유튜버는 대한언론이다 요 말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유튜브라는 곳이 하나의 대한언론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된 거는 분명하고 지금 예를 들어 뉴스타파도 그렇고 뉴스바사작도 그렇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유튜버는
극우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특히 오류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하거나 시정하거나 여기 집단지성을 보이거나 이런 맥락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선동하죠. 그런 게 문제. 그래서 극우 유튜버가 대한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명절에 설 선물을 줬다는 거 그냥 관례적으로 쭉 좋았다면 이번에 체크 못하고 그래도 나갔을 수 있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유튜버는 대한 언론이라는 말까지 한 거는 이 극우 세력의 준동을 에너지 삼아서 대통령의 탄핵을 앞둔 이 시점에 그쪽에 에너지를 모아서 정파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전혀 아니죠. 갈등을 부추기고 지난번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처럼 이런 것들을 사실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큰 거죠. 그래서 저분들은 이제 좀 충분히 얼굴 두꺼우니까 이제 좀 빠지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섭섭한 게 이런 사람들 주지 말고 박성태 실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에게 선물 주시면 우리도 유튜버인데 뭐 문제가 있겠어요. 오히려 미담으로 회자가 될 텐데 좀 섭섭합니다. 그냥 유튜버인 척 갖고 주소 살짝 전내주시면 안 돼요?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추가로 민주당에게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하니까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민주당으로부터 고소당했거든요.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왜?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어제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출석 앞두고 네. 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지자들에게 응원을 위해서 헌재 앞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성삼형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입니다. 본인이 내가 대통령실 행정관인데 내일 이제 시점으로도 월요일에 올린 글 같아요. 내일 직접 출석하는데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적으면서 이 제목이 민노총은 이미 와 있다고도 썼어요.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문자는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고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고 성 행정관은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는데, 아까 댓글에 김밥님이 예전에 장 소장님 굉장히 정보력이 좋았는데 요즘에 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실 뭐 좀 분위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답변을 이끌어낼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난도 스킬입니다. 아니 대단하신데요. 댓글에서 지적이 나와서. 그걸 딱 읽으시는 거 보니까 성삼형 행정관은 참 이력이 묘해요. 국회에서 이제 정종섭 전 의원 있잖아요. 그 보좌관을 하다가 행정안전부 장관 갔을 때 행안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갔는데 2019년도에 이현주 의원이 전진당 이라는 당을 창당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중앙연수 원장을 하면서 당원 교육이라든지 뭐 논리 전파 뭐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제가 이제 의심을 하고 얘기를 들은 거는 뭐냐면 그냥 이분 혼자 행정관의 개인 플레이였느냐. 그럼 그 부분이죠. 네. 다른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행동을 안 했을까? 그냥 행정관 차원의 얘기일까?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나 대통령님 지켜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네. 워낙 시민사회 비서관실에 제가 예전부터 알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제보를 받고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한 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조사가 진행이 돼서 혹시나 시민사회 비서관실에서 지난번 서부지법 침탈 폭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인원 동원에 관여나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나중에 수사나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은 이분들도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사회 비서관이 뭐 시민단체,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리하는 곳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양쪽 진영 대결로 되게 혼란스러운데 대통령 지키겠다고 이런 식의 부적절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뭐 원래 이제 관변단체나 뭐 여러 다른 시민단체들과 어떤 뭐 협업을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조직인데
보면 완전 극우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단체 관련도 무슨 주술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래서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민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저는 이제 앞서 이제 뭐 각 분들의 어떤 연역은 잘 모르겠고 그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